안녕하세요.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이제 6월 30일 시험이 곧 바로 있죠. 여러분이 내일 토요일 오전에는 시험 직전 하루반 김대균 어학원 여기 9시까지 오시면 또 좋은 문제 같이 풀고 함께 토론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시험에 또 대비가 될 거예요. 이번에는 파트 5 문제도 제공하고 7도 한번 오늘 제공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학원에 와야 여러분이 6나 7 좋은 문제 많이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갈급하고 또 좋은 문제로 연습해 보고 싶으신 분 많이 우리 김대균 학원에 하루반에도 오시고 7월 개강 때도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십니다. 자, 101번부터 우선 111번까지 문제 풀어주십시오. 잘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그 재무와 구매 관련 부서, 재무 구매부는 정기적으로 만난다. 이럴 때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B와 C가 똑같이 보여요. 실현당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은 밝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regularly, 정기적으로 만난다. 이래가지고 정답은 B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자동사 뒤에 부사로 정기적으로 만난다. 그래서 매달 그 두 번째 화요일 그리고 첫 번째 화요일, 첫 번째, 두 번째 화요일에 만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가죠. 자, 여기는 착시 현상에 주의하자. 이런 얘기. 동사, 수식, 부사는 매번 출제된다. 그런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보도 들을 수 있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정보가 있어요. 뭐에 대한? About Dia에 대한. 그래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 기회에 대한 일자리 기회, 일자리 기회가 많겠죠. 그래서 이 Job Opportunities처럼 Volunteer Opportunities, 바로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 도시 전역에. 이거는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생각을 하자.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문제 몇 개 안 돼요. 품사 문제 뭐 이런 거 몇 개 있죠.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고득점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문제. 이 문제는요. ing랑 잘 어울리는 게 물론 by가 있긴 있어요. 뭐뭐 함으로써. 근데 여기는 그 뜻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연극 공연 중에 무대 뒤에서 일할 때는 제발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자제해라. 그렇게 일할 때 when, while, before, after, since, ing, when, while, before, after, since, ing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뭐뭐 할 때. 그래서 이게 문맥에 맞지 뭐뭐 함에도 불구하거나 뭐뭐 함으로써나 이런 의미는 안 맞죠. 뭐뭐 함으로써는 전혀 여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자. 그리고 when, while, before, after, since, ing 구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빈출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체스터 컨도미니엄스. 이게 아파트 개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체스터 아파트는 태양열판을 사용합니다.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뭐에 대한 어떤 값비싼 연료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분
이 on이 붙었어요. 그럼 명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alternative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단어예요. 여기 on이 붙었죠? 그러면 단수 명사로 대안으로서에서 A번입니다. 어떤 문제든 단수 복수가 또 빠지지 않습니다. 이 토익에는. 그래서 이번 일요일에도 이 문제 푸는데 이게 뭐지? 혹시 단수 복수 문제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의심하면 꼭 있게 돼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alternative는 전치사 to를 동반합니다. 값비싼 연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런 어떤 전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태양열판, 전기 만들려고 태양열판을 사용합니다. 됐죠? 자, 이게 고유명사 개념으로 단수가 된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105번으로 가면 만약 당신이 좌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안내자들이 기꺼이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빈칸 없어도 돼요. will assist you 이래도 되는데 빈칸이 있다는 거는 앞뒤로 몸부림 쳐봐야 동사 수식 부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gladly 기꺼이가 정답이 되죠. 여러분 이 부사 자리만 알면 푸는 문제 쉽죠. 근데 꼭꼭 나옵니다. adverb verb 동사의 뜻을 add인데 add까지만 써서 adverb가 부사죠. 이 부사가 토익에서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106번 문제 보시죠. 우리의 그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한 실현이 블라블라 해놓고 매출은 계속 떨어졌다. 에도 불구하고죠. 그럼 올도우 찍을까요? 토익이 올도우를 물론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는 뒤에가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냥 명사밖에 없는 거예요. of 이하는 implementation을 꾸미고 그러면 이런 그 실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매출은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뜻은 A도 맞지만 이건 접속사입니다. 외국 살다 온 친구들이 전치사와 접속사 구분을 못해요. although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옵니다. despite 뒤에는 명사나 ing형이 옵니다. although는 접속사,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품사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보고서를 출간하기 전에 당신은 우선 사실과 데이터를 확인해야 됩니다. 완전한 정도까지, 가능한 한 완전한 정도까지.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단어가 바로 더입니다.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이럴 때 이 더 다음에 최상급이 온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물론 둘을 비교하면은 비교급이 오겠죠. 근데 여기는 가능한 한 최상의 최대한 정도로 이래서 더 다음에 최상급이 오는 게 기본입니다. 더가 나오면 최상급이 답이다. 더가 나오는데 비교급이 답인 경우는 앞에 to가 보여요. to. 둘 중에 어떻다. 이럴 때 그때는 비교급이 오겠죠. 그 다음 계속 보죠. 여기 보면은 그 품질관리팀은 철저히 블라블라입니다. 이게 동사 어휘 문제예요. 다 ing형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고기의 최신 그 소세지 제품에서 앨리스 미트는 이제 육류를 파는 상점 이름, 어떤 회사 이름이 되겠죠. 이 회사의 소세지 최신 라인 제품 종류를 점검하겠죠. 뒤에 내용이 뭐냐면 슈퍼마켓으로 배송되기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상한 게 없나, 이상한 거 없나 점검하는 게 맞죠. 여러분 제 강의 듣는 분은 이제 번역의 기교까지 아는데 before를 after처럼, after를 before처럼 번역해야 우리말스럽습니다. 번역해 드릴까요? 품질관리팀은 철저하게 앨리스 밋의 최신 소세지 제품 종류 라인을 점검한 후 그 다음에 슈퍼마켓으로 배송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슈퍼마켓으로 그 후에 배송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세요. 저도 이제 머리를 쓰면서 머리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트래포드는 새로운 제조 회사입니다. 바로 스포츠 장비와 다른 블라블라의 전문인. 근데 다른 무엇의 전문인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헬멧이나 가슴 보호기 또 무릎 패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상품이죠. 상품. 그래서 여기서 명사 어휘로 such as 이하를 보면 돼. 이 such as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보나 뭐 변경이나 동의 이런 뜻은 전혀 아니죠.
뒤에 얘를 보니까 이건 상품이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such as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이 보증, 당신의 알토 CD 플레이어에 대한 보증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거 주어, 빈칸뻥, 본동사입니다. 그리고 대절 나왔어요. 선수들은 그냥 여기 부사 찍어요. 주어, 부사, 본동사. 조동사, 동사원형 문제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동사원형이 아니에요. S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증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무료 상품이 이용 가능한, 무료 정비가 이용 가능하다고, 메인테넌스, 정비가 이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기름 유출 때문에 마키 비치는 폐쇄됐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이거는 외우자. 양심적으로. Until further notice. 더 이상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할 때 until further notice를 쓰는 거 중요한 기초입니다. until이지 by가 아니고요. further지 later가 아니고 notice지 notices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로도 출제됐어요. 인간적으로 토익 공부하시는 분은 until further notice는 꼭 암기해 주실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5 문제를 마무리했는데요. 파트 7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세 패시지 나갑니다. 자, 시작해 보겠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광고는 누구를 위해 의도된 것이냐. 이게 처음 문장에 나올 때도 있는데요. 이거는 중간쯤 가야 나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읽어보겠습니다. 독해는 제대로 읽어야 돼요. 스포츠 제목부터 뉴 스포츠 컴플렉스, 이게 스포츠에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스포츠 종합단지가 지금 상인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인들을 새로 모집하겠죠.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그러면 상인들이 이 글을 읽겠구나. 보기 중에 상인들은 비즈니스 오너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선수들은 이것만 읽고도 풀어요. 근데 초보자는 이제 좀 읽어봐야 풉니다. 이걸 잃어버려요. 잘 몰라요.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죠. 오스카 스테디움은 그랜드 오프닝을 할 거래요. 이 오사카 재팬, 일본에서 8월 15일에 이 다목적 종합단지는 스포츠 컴플렉스죠. 바로 그 지붕을 다시 잡아당길 수 있는 지붕을 갖고 있다. 즉 어떤 거예요? 비 오면은 지붕이 닫혔다가 또 다시 열렸다가 하는 그런 지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맥시멈 캐패시티, 최대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8만여 명의 관객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게 주어예요. 이 종합단지는 지어졌습니다. 운동행사를 수용하기 위해서, 스포츠 게임을 또 수용하기 위해서, 음악 공연뿐 아니라 이렇게 됐죠. 스테디움 관리들은 지금 신청서를 받아요. 그 다음 잘 봐요. 경험 있는 음식과 상품점 주인들로부터,
그래서 참고 기다렸다 보니 오너가 이건 그대로 나왔어요. 비교적 처음 147, 8이니까 좀 쉽게 나가죠. 근데 요즘은 여기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주인들이냐면 바로 이 사업을 하는데 관심 있는 주인들이에요. 이 새로운 분해에서, 프레미스는 이런 분해죠. 바로 스포츠 종합단지. 여기 잠실 스포츠 경기장이 여기서 가깝죠. 잠실 종합경기장 이름이 잠실 스포츠 컴플렉스입니다. 알죠? 우리 학원에서 가까워요. 더 많은 어떤 설명을 위해서는 이 웹사이트를 가세요. 모든 관심 있는 측 사람들은 그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그 세부적인 설명을 결국 제공하는 그들의 사업 배경이라든지 현재 재무 상태에 대한 그러면 이거는 패러프레이징이 나오는데요. complete an application, 이게 바뀌어 써진 게 fit in an application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은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이건 그대로 두고 complete을 fit in으로 패러프레이징 했죠. 파트 7의 기본은 패러프레이징입니다. 그 다음 가보시죠. 149에서 150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광고에 따르면 그 힐만 테크니컬에 있어서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 그랬고요. 또 지금 명시되고 있지 않은 거, 이 아는 것은 문제는, 아닌 것은 문제, 난 문제는 보기를 다 읽어요. 그래서 이제 힐만 테크니컬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한 방법으로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쭉 읽어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힐만 테크니컬 컬리지. 혹시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런 거, 그 욕구를 채워드린다 이거예요. 교육은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뿐 아니라 당신의 경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힐만 테크니컬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바로 오크빌의 광범위한 범위의 성인교육 교과과정을 제공하게 돼서 성인교육 교과과정이군요. 그래서 보통의 낮 시간의 그런 수업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as well as 하면 그것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걸 당신이 바로 집의 편안함 가운데서 이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은 인터넷이죠. 이게 패러프레이징 돼서 정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주제, 다양한 분야의 교과 과정이 있어요. 컴퓨터 보안, 레스토랑 관리, 그리고 기업에 관련돼서 기업 경영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를 가서 please부터 중요해요. 웹사이트를 방문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를 위해서? 이용 가능한 교과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정보 알고 싶으면 웹사이트를 가라. 그러면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그런 정보가 나온다. 이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자격증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은 우리 그 입학 사무실 부서로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전화번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making a phone call도 여기 나온 얘기죠. 아니면 이메일을 써라. 그러면 writing an email도 나왔죠. 이건 비교적 아닌 것은 치고 쉬운 문제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캠퍼스를 걸어 다녀라. 전혀 아니죠. 이런 걸 흥분하지 않고 푸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전에 시험 볼 때도 이렇게 감독관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좀 그런 사람도 벌 받을 거야. 좀 그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 열심히 보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자,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151, 2번 본문이 좀 긴데요. 본문 차분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커버 투 커버는 어떤 종류의 상점인가? 눈치 빠른 분은 책 이쪽 커버에서 저쪽 커버로 책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 상점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뭘 파는 데인지 이렇게 읽어봐요. 페이퍼백 개인 자기개발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드커버 넌픽션. 그럼 이게 이 페이퍼백 나오고 하드커버 나오고 그러면 눈치 빠른 분은 이거 서점이겠구나 해서 북스토어를 쉽게 답으로 만들어냅니다. 보통 토익은 요즘에 이 한 번 보여주고 말고 이러질 않아요.
요거로 문제가 다 풀리질 않아요. 끝까지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요령을 가르치면은 좋은 강의가 못 돼요. 좋은 문제를 많이 제공해서 좋은 문제 포인트를 많이 가르쳐야 좋은 강의입니다. 예, 우리 학원에 오시면 됩니다. 자, 반품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구매된 물건들은 반품이 될 수 있거나 교환이 될 수 있어요. 일주일 안에만, 바로 판매 후 일주일 안에만. 만약 그 증거, 여기서 proof of purchase가 중요한데요. 이게 리시트의 패러프레이징으로 유명합니다.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을 동반할 때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완벽한 상태여야 됩니다. 뭐 찢기거나 뭐 이런 상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뭐 주름도 안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그 써넣는 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페이지에 뭐 써놓거나 이런 거. 그리고 이 중고품은 잘 봐요. 중고품은 반품되거나 교환될 수 있어요. 어떤 날짜에나. 만약 이 역시 영수증을 동반하면. 그렇죠? 그러나 그 뒤에 중요해요. 그러나 50% 원래값의 50%만 반품합니다. 중고책 가져가가지고 막 또 반품해달라 그러면 그는 이제 반품은 다 받는데 50%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잘 봐야 돼요. 이게 아주 함정이 많은데 모든 물건들은 일주일 안에 반품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얘기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새로 구매된 물품들이 그것만이 그 일주일 안에 반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색하고요. 모든 반품된 물건은 그 원래 값의 50%. 이거는 중고책, 그 세컨핸드에 대한 세컨핸드 아이템즈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반품된 물건들은 완벽한 상태여야 된다. 아닐 수도 있죠. 뭐 그거는 이제 그때 따져보는 거고. 아까 그 저 중고 같은 경우는 좀 뭐 어쨌든 다 받아주는데 그 50% 밖에 안 준다 이런 얘기죠. 모든 그런 교환은 바로 영수증을 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답이 돼요. Sales receipt. receipt가 뭐라고요? Proof of purchase를 패러프레이징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독해 강의까지 마쳐봤어요. 오늘은 좀 빡세게 유튜브를 찍어봤는데요. 더블 패시지, 트리플 패시지라든지 파트 3, 4 이런 것들의 제대로 된 포인트에 대한 공부는 우리 삼성중앙역 7번 출구 김대균 어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후기 12시 15분 김대균 유튜브 12시 25분 김대균 토익킹 아프리카 TV 이렇게 이름 검색해서 오시면 되고요. 이번 일요일에는 3시 15분에 일본의 유명한 토익 스피킹 부부 두 분을 모시고 바로 이곳에서 라이브로 또 다른 또 재미있는 라이브 쇼를 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할 거고 실시간 핫이슈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큰 행사니까요. 많이 봐주십시오.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감사합니다.